필리핀에서 겪었던 어린아이 귀신. 100% 실화이며 저의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일관계상 가족과 함께 필리핀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풀옵션이 되어 있는 2층짜리 주택을 월세로 구하고 살게 되었답니다. 집도 깔끔하고 정원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와이프 편하라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시는 분도 한 분 구했어요. 50세가 약간 넘으신 메이드셨습니다. 일도 잘하시고 아주 친절하셔서 와이프나 저나 사람을 잘 구했다고 좋아했답니다. 저희는 1층에서 거주하고 2층에는 방이 2개 있어 하나는 창고로 사용하고 하나는 메이드분이 쓰시게 했지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메이드분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러셔서 혹시 저희가 불편하게 해드린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희는 일 잘하셔서 같이 계속 일하셨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급여도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새 메이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한 3일 지나니 갑자기 2층 말고 1층 거실에서 자고 싶다고 하시길래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말하기를 밤 12시가 지나서 소변이 마려워 1층 화장실에 다녀오고 계단을 올라가니 자기 방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실에서 잤는데 낮에 올라갔더니 문이 열려 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기가 느껴지고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하십니다. 2층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필리핀을 아시겠지만 무진장 더운 나라예요. 밤에도 2층 올라가면 라데 복사열 때문에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만 들어가면 서늘한 느낌이 들었더랬습니다. 전 40 넘게 인생을 살면서 귀신 같은 건 안 믿습니다. 겁도 없는 스타일이거니와 공포영화나 귀신 영화를 봐도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방만 들어가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던 게 4살 된 저희 아들이 자기 전에 불 끄고 누워서 양손을 공중으로 들고 휘젓는 모습을 자주 보였지만 그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면 잘 잤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가 지날 무렵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통통 하는 소리가 났기에 와이프가 겁먹고 나가보라길래 방문을 열고 나가서 불을 켜보니 2층 계단에서 아래로 저희 아들이 가지고 노는 축구공이 떨어져 있더군요. 계단이 나무 계단이라 소리가 더 컸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저는 고양이가 나무를 타고 창문으로 들어왔었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날은 그냥 잤습니다. 그리고 약 3일 뒤 또다시 1시 무렵 통통통 하는 소리에 짜증을 내면서 이놈의 고양이들이라고 말하며 다시 공을 주워 2층으로 올라갔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이상하다. 전에 내가 분명히 공을 박스에 넣어놨는데 누가 꺼낸 거지? 그날 그냥 공을 들고 내려와서 1층 문 밖에 공을 놓고 잤습니다. 그러고는 별 이상 없이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장모님하고 저희 집에 처음 오신 메이드분이 와 계시더군요. 저희 와이프와 장모님 그리고 예전 메이드분, 지금 메이드분이 심각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지요. 참고로 제 와이프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저희 와이프를 통해 들은 대화의 내용은 처음 오신 메이드분이 일을 그만두고 나가신 계기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는군요. 이 집에 귀신이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무서워서 그만두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귀신을 쫓는 의식을 하신다며 먼저 성당에 가서 성수를 얻어오신다고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철판 쓰레받 뒤에 숯을 피워 연기를 내서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시며 성수를 뿌리시고 연기를 피우셨는데 이틀째 되던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오시더니 말리시는 겁니다. 그 아이 불쌍한 아이니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끼치거나 하지 않으니 부탁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군요. 그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동네의 유명한 아이라면서
자기 또래의 아이가 새로 이사 오면 항상 그 집에 붙어있는 줄리엣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 귀신이랍니다. 그날 저녁 잠자기 전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준아 여기에 친구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손가락으로 2층을 가리키면서 친구 아니야, 누나야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와이프랑 저랑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누나 지금도 있어? 그랬더니 지금은 누나 없어 라고 하더군요. 다음날부터 저희 장모님은 의식을 강행하셨고 일주일 후 의식이 끝나고 그 후로 몇 달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동네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이 빌리지가 생긴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한참 마을 공사할 당시에 집이 없는 가난한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해 밤에 몰래 들어와 잠을 자곤 했답니다. 그중 고아남 메인 주리엣이라는 5살짜리 여자아이가 항상 오빠와 함께 마을 정류장에서 꽃을 팔아서 하루 한 끼 근근히 생활을 하던 중 2살 터울의 오빠가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오빠를 잃고 혼자 남겨진 줄리엣은 점점 더 야위어갔고 빌리지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서 잘곳마저 잃어갔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씩 불쌍해서 밥을 주기도 했지만 줄리엣은 6살을 채우지 못하고 배고픔의 세상을 뜨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시체가 발견되었고 줄리엣이 마지막으로 비바람을 피해 배고픔에 쓰러져 잠든 곳이 저희 집 2층 바로 그 방이었던 거죠. 그 후로 오랫동안 3살에서 6살 정도의 아이가 있는 집이 동네에 이사를 오면 항상 줄리엣이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어느 집에도 해를 끼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도 말수도 없고 착한 아이로 기억난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사 오게 됐고 저희 아들이 4살이었죠. 게다가 그 집이 하필 줄리엣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자리니 아마도 줄리엣이 자주 나타났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로 몇 번 자고 있으면 나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 2층에 분명 아무도 없는데 뛰어다니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외식하거나 밖에서 패스트푸드를 테이크아웃을 하게 하면 전 무조건 줄리엣 목까지 사서 2층 그 방에 놓아놓고 촛불을 켜고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면서 성불하게 기도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